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회전체는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 이 성질에 들어가기 전에 원뿔대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이 원뿔대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회전체의 성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원뿔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원뿔대 뭐랑 단어가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각뿔대라는 거랑 단어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원뿔대라는 거는 그 각뿔대라는 것과 의미가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원뿔대라는 건 이 원뿔 있잖아요. 원뿔. 이 원뿔을 밑면을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을 바로 원뿔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원뿔이 있잖아요. 이때 이 원뿔에서 이 밑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착 자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원뿔이 아닌 도형인 이 밑에 있는 이 도형을 뭐라고 할 거라면 원뿔대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뿔대에서 보면은 이 밑면, 이 원뿔이 갖고 있는 이 밑면하고 평행한 이 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면을 뭐라고 할 거냐면 밑면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면에 수직인 이 선 있잖아요. 이 두 면에 수직인 이 선을 뭐라고 할 거냐면 높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옆에 있는 이 옆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선들을 있잖아요. 이러한 선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모선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원뿔대에서 밑면이 뭔지, 높이가 뭔지, 모선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뿔대의 뜻에 대해서 다 배워봤고, 그러면 이제는 뭘 배운다고 했죠? 그죠?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러한 회전체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일단 생각열기 2번에 있는 네모 안에 이러한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열기 2번에서 회전체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스스로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다들 써보셨나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이 쓴 거랑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이 단면은 다 뭐가 되죠? 그죠? 이게 다 휘잉 하고 다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이렇게 봤더니 다 어떻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모양이 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이게 원기둥이든 원뿔이든 원뿔대든 구든 다른 어떠한 모양이든 이렇게 핑 돌리면 다 뭐가 나온다? 샥 잘랐을 때 원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에 들어갈 말들은 다 뭐가 될까요? 그죠? 이 네모에 들어갈 말들은 다 원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개념으로 한번 가보면 밑에 있는 개념에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뭐가 된다? 그죠? 항상 원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회전체의 1번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2번과 3번 성질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회전축에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구했잖아요. 일단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원기둥에서 이렇게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뭐가 나오죠? 그죠?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직사각형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인 원뿔에서는 뭐가 나오죠? 그죠? 원뿔에서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죠? 그죠?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인 원뿔대에서는 뭐가 나오죠? 이런 원뿔대에서는 그죠? 이 원뿔대에서는 이런 모양의 도형이 나오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어떠한 도형이죠? 그죠? 이거는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에서는 어떠한 도형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돼서 원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인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는 다 원 어떠한 도형이든 이렇게 원이 나왔었는데 근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직사각형, 이등변 삼각형, 등변 사다리꼴 원처럼 다른 도형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당면도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자른 도형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직각삼각형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똑같이 뭐가 나오죠?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또 다르게 또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회전축에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뭐다? 이 자른 단면들은 모두 다 직사각형으로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회전축에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다 뭐다? 그죠? 다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 원뿔에 대해서도 한번 봐볼게요. 이 원뿔에서도 회전축에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오고 똑같이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오고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오고 모두 다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원뿔 떼일 때도 어떻겠어요? 이 회전축으로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이 단면들은 다 어떻다? 합동이다. 뭘로 합동이겠어요? 이번에는 등변 사다리꼴로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해서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이 모양으로 합동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체를 회전축에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다 뭐다? 모두 합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성질도 한번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개념은 뭐냐면 회전체를 회전축에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한 어떠한 도형이냐면 선대칭 도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위로 한번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위에 있는 이 표를 다시 한번 봐볼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이 어떻게 되죠? 휘리릭 180도 돌아가서 이 옆으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옆에 있는 이걸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휘리릭 180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죠. 똑같이 여기도 보면 이러한 도형이 어떻게 되죠? 그죠? 휘리릭 180도 돌아가서 이쪽으로 이 반대편에 선대칭 되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보면 이러한 도형이 어떻게 되죠? 180도 휘리릭 돌아가서 이렇게 선대칭이 되는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은 어떻게 되죠? 선대칭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도형하고 선대칭이고 여기서도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여기랑 이 도형이랑 선대칭 도형인 걸 알기 때문에 뭘 알 수 있냐면 회전체를 회전축에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다 뭐다? 이 단면들은 회전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회전체의 성질인 이 세 가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회전체를 회전축에 수직이게 자르면 다 뭐다? 원이다. 그 다음에 회전체를 회전축에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건 다 어떻게 된다? 그 단면들은 다 모두 합동이다. 세 번째로 회전축에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한 어떠한 도형?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워놓도록 하세요. 이걸 외워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서 원뿔대의 뜻과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풀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3번을 봐보면 여기에서는 오른쪽 그림이 어떤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인 이거랑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인 이거를 각각 그려봤대요. 그때 이 회전체가 어떻게 생겼을지 그걸 말하고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각각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이거고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으로 자른 게 이거잖아요. 그럼 어떠한 도형이 나오겠나요? 당연히 그죠? 이게 도형을 어떻게 나올 거냐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일단 원기둥으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원기둥의 단면이 수직으로 잘랐을 때 원이고 그 다음에 회전축에 포함하는 걸로 잘랐을 때 이런 직사각형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 돼야 되죠? 그죠? 4가 돼야 되죠? 왜 4가 돼야 되죠? 그죠? 여기 원에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4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원기둥의 높이는 몇이 돼야 되죠? 그죠? 여기 옆에 있는 길이인 1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팔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팔은?
그죠? 이 8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이 지름의 길이가 몇이 되죠? 그죠? 4 더하기 4에서 지름의 길이는 8이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그냥 8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8이 딱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회전체는 그려봤고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는 4cm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높이는 10cm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 3번까지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학습지를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퀴즈 과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는 얼굴 보면서 한번 등교 수업 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